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다이몬드 이양빈입니다. 예, 먼저 제 사업 설명을 이렇게 여러 리더님들 앞에서 또 우리 기라성 같은 아메 선배님들 앞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게스트 스피치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10발자국 앞서 나가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이제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제 한 발자국 가신 분들한테는 한 2발자국 간 사람들의 얘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긴장돼가지고요. 이제 구글에 쳐봤거든요. 강의 잘하는 법. 그랬더니 빨리 끝내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임팩트 있게 또 엑기스로 조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종훈 리더의 남편이고요. 이종훈 리더랑 같이 강남 세브란스 치과라고 서울 양재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는 이제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치과에서 면허 딴 지는 22년 됐고, 5년 전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서준이, 설인이, 서율이. 제 기도할 때 몰래 찍은 사진인데, 이제 그걸 알아채고서 V자를 하고 있네요. 3명 너무 많이 낳았죠? 근데 이 둘째랑 셋째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성 강한 3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진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직장에서 또 일하고 오셨을 텐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풀타임으로 아메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보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또 얘기를 들으면은 더 이렇게 공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아메이가 찾아왔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진훈이 스폰서님이라고, 우리 와이프,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구지구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제품에 되게 좋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홈미팅이더라고요. 제품 홍보를 막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은, 아미라는 회사가, 뭔가 좀 특이한 광고 방식이잖아요. 뭐 좋은 제품이면은 온라인 광고나 TV 광고도 할 텐데,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이 회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메이가 막 처음부터 좋게 다가오지는 않으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 친구가 뭐 사업을 했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서,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아메이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아메이 할 거야 이렇게 안 들리고, 나 화났어.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 최근에 어떤 행동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화난 게 아니고 진짜 아메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맥락이 있고 이런 전후 관계, 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을 좀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맥락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되게 좋은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결정할 때도 뭐 저희가 뭐 개업을 얻다가 할지, 뭐 또 뭐 주택을 구입을 할지, 뭐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되게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에 대한 이제 그런 믿음은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렸으면은 이제 매일 발 마사지를 막 하고 있었을
될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말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메이. 들어는 봤는데, 아메이가 뭐지? 아메이를 한다는 건 또 뭐지? 예,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알아보려면 이제 물론 온라인에도 있고, 저 오프라인에도 정보가 있을 텐데, 온라인의 정보는 이제 5년 전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네이버 카페가 많이 활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소수는 열광하는데 다수는 싫어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 또 너무 싫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래도 좀 잘했던 거는 일단 의견은 다 배제를 했어요. 의견은 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그건 충분히 존중한다. 하지만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이제 그 일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미팅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미팅에 가보니까 미팅에서 이제 다단계의 꽃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되게 지향을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봤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치과의사, 이제 치과 개업을 이제 10몇 년 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과연 이게 치과의사로서 할 수 있나? 그게 저는 가장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 드시겠지만, 우리 스폰서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제품 홍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메이를 하겠다는 거는 가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본업을 한 채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상당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치과의사로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었고, 저희가 그 인류 최초의 치과의사이자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그런 최초의 인류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던 중에 이제 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제 병원 트레이닝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받거든요. 졸업하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저희 연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연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1년 후배가 이제 학부는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울대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트레이닝 받는데 이 지금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연대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친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목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아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 동기가 아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글이 잘 됐다. 나는 치과의사 다이아몬드가 좀 되게 궁금했는데,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랬다.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연락처를 주면은, 선배가 아메이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아메이 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절의 횟수를 늘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정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사정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브릭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서정건 리더님. 예, 서정건 리더님은 이제 4시간만 일하는 내과의사, 그 음원의 주인공이시죠. 예, 그래서 그 파트너들 중에 이렇게 이제 의료 관계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처럼 어떤 이런 미팅에서 보여지는 그거 말고 그 이면에 어떤, 그쵸. 그거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스폰서님들 좀 싫어하듯이 특이하다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좋다더라 더 가서 막 하고 또 하다가 좀 아닌가? 또 안 좋은 거 또 다른 데 막 가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충분히 알아보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더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의 것들, 예,
것들을 좀 궁금해서 만나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인터뷰를 여러 명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하고, 근데 질문 내용 수준이 되게 낮아요. 제가 그때 뭐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뭐 몇 명이나 되나요?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자격을 이루나요? 뭐 이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뭐 유치한 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던 거를 막 적어가지고 이제 이분도 만나고 또 이제 뭐 그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뭐 김민기 리더님이나 이 미팅 끝나면은 이제 다 가시잖아요. 근데 미팅 끝나고 이제 스케줄 없는 분들 계세요. 그럼 뭐 물어보면 다 저기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의사 리더님이 되게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본인 평생 할 거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안정감을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끝나면서 물어봤죠. 내가 연락처를 내가 어렵게 받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기회죠. 이 사업은 이해하고 동참하는 소수를 늘려서 다수로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렸을 때 그쵸, 소수만이 동의하죠. 그 소수를 늘려가는 사업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물건이 좋다는데 물건이 좋으면은 아메에서 이렇게 마트에 풀어가지고 그쵸, 그러면 수익이 더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공부했던 게 이분은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고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이익 극대화에 있다. 일자리 창출, 차별 철폐, 환경 오염 방지 등을 기업이 져야 할 책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영자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것이다. 이분은 시카고 학파의 그 대부라고 해요. 되게 경제학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2005년도에 한 캐나다의 어떤 심포지움에서 이제 둘이 설전을 했다고 합니다. 존 맥키란 분은 홀푸드라고 미국의 최대 그 유기농 식료품점 창업자예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수단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같은 미션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분명 이익을 내야 하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업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저 경제학자의 이 견해가 뭐 틀리질 않겠죠.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션을 갖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메이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런 걸 이제 보니까 조금 맥이 같은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 다른 유통 채널로 하면 더 벌겠죠. 그렇지만 아메이가 추구하는 거는 그 이익이 아닌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1950년대에 이제 생겼습니다. 리치와 제이가 1959년에 LOC 다목적 세제를 판매하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1959년 이때 이제 두 분의 그 집 지하 창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직원만 벌써 2만 1천만 명이고 저희 같은 ABO는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메이 창업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아메이를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그 창업자분들이 쓴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이벤 앤들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 사업을 알아보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읽으면은 또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의 자본가들은 이익을 창출하고 하지만 이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본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ABU들의 이익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 창업 이념을 보니까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까 존 맥키가 그 홀푸드 창업자 있죠. 그분이 그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건강 수준과 복지와 행복을 높인다. 이제 그렇게 그런 미션으로 했잖아요. 이제 같은 맥락이면은 어떤가요? 이분들의 창업 이념은 고품질,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을 높인다. 이렇게 가야 같은 맥락일 텐데 이분들의 포커스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포커스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창업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품하고 플랜은 도와주는 거죠. 원하는 거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까 그 아메이의 그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아메이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업 이념대로 여기 보시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것도 포커스가 뭐죠? 포커스가 다 그렇죠. ABO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공동 창업자의 이제 2세들이 스티브 또 덕디보스 2세들이 지금 경영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밀린드 판트 전문 경영께서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책에 보면요. 그 아까 리치 디보스가 쓴 책에 보면은 책 제목입니다. 챕터. 1장이 이게 이제 자서전 같은 거거든요. 아메이 처음 어떻게 생겼나? 근데 책 제목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철학책 같죠. 아메이 회사 그 처음에 만들 때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는 왜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 도움을 뻗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모든 챕터가 다 의문문이고요. 되게 철학적이죠, 회사가. 이게 싼 제품을 만들면 1년을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10년을 간다고 하고요. 철학이 있는 회사는 몇 년 가죠? 100년. 지금 60년 됐고, 지금, 이제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 개요, 이제 글로벌 아메이가 있고, 이제 한국 이제 50개 그리고 100여 개 지금 지역에 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아메이는 1988년에 들어왔고, 실제 영업 시작한 거는 1991년이라고 하고요. 하미안 팀장님이 위너스 OSR 할 때, 저보고 뭐,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다이아몬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또 찾아갔어요. 보통은, ABC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삼성로 아센타 27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건지. 그래서, 찾아가보고 싶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그 영업부 부장님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장님 명함 받고,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이제 무슨 뭐 회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부하 직원, 이제 하면 팀장님한테, 좀 누구 오니까 좀 만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팀장님은 갑자기 자기 일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부장님이,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온다고 하니까 되게 좀 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WX 먹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지러 오는 건가. 긴장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받았던 느낌은, 제가 이제 다 숫자로 물어봤거든요. 가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아메이, 다이아몬드 1년에 몇 명 나오는지, 자격 유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다 숫자로 물어봤는데, 하면 팀장님이 다 숫자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숫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략적인 이제 흐름은 열정으로 하시는 것 같고, 숫자로 안 하시는 건데, 본사 직원들은 되게 숫자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닌가. 본사 직원들 어떻게 컨택할 기회가 있으신가요? 좀 컨택해 보시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다단계 업체 직원 같으세요? 제가 받은 느낌은 좀 되게 스마트하고, 그쵸? 되게 스마트한 뭐 대기업 직원? 예,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아메이에 입사하는 그 스펙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연봉이 높아요. 연봉이 높고,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이니까 대기업이니까 뭐 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실제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직장이고, 주로 이제 본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외 우리나라 학생들 유학 가서 아이비리그 졸업하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미연 팀장님한테 어떤 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랬더니 신입사원들이 너무 스펙이 좋아가지고 이제 경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멀쩡하구나. 배수정 사장님이 2019년부터 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배수정 사장님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1995년인가요? 이때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해외 이제 마케팅 글로벌 역임하시고 다시 이제 오신 거죠. 이거 이제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배수정 신임 CEO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받고, 고대에서 석사하고, 연대에서 박사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뭐 최고의 에이스 인재들이 모여서 ABO들 서포트 하려고 하고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이유들은 뭐 확실한데 계속 아마 매출은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쵸. 저 얼마 전에 이제 에메랄드 포럼에서 이제 배수정 사장님께서 이제 임원들 쭉 소개해 주셨어요. 상무님, 뭐 마케팅 전무님, 뭐 커뮤니케이션 전무님, 뭐 저기 R&D 또 부사장님, 또 재무 담당, 또 그쵸. 이렇게 쭉 뭐 김현장에 있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약대 퀸카였다고. 이분이 조혜 이사님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또 스카우트하고, 그래서 최대한 ABO들 지원해 주시려고 제가 조금만 따왔습니다. 아시죠? 연구개발부 쪽에서 우리 지금 엘사하고 그 다음에 뭐 리플렉서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메이 코리아 조직은 아니고요, 글로벌 조직이에요. 근데 한국 베이스로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로 해갖고 그런데 뭐 한국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한국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래서 검증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도 가고 이렇게 정말 한국에선 고배입니다, 진짜 우리 조이사님.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신뢰가 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제가 조혜 이사님하고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조혜 이사님한테 그럼 연봉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연봉은 뭐 대기업 같은 직급보다 좀 더 받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받아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이아몬드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이제 R&D에 계시니까 이 사업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연봉은 한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받아요? 서로 놀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알아봤고요. 이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담아봤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치과 이제 그 신협이라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출자한 이제 은행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기총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그 뭐 이제 뭐 안건 의결하고 뭐 이렇게 1년에 한번 정기총회 하거든요. 뭐 식사 주고. 근데 제가 이제 진료 끝나고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딱 앉고 보니까 이제 역대 그 회장님 테이블에 제가 앉게 됐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다 연배가 다 높으시고 다 이제 은퇴하시고 그 역대 회장님들 이제 다 앉아 계신데 이제 전 뻘쭘하죠. 이제 다 모르고 이제 서로는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하게 있는데 근데 회장님이라서 이제 역시 이제 친화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막 말도 걸어주시고 서울 양재동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 회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 옆에 테이블 저 선배님 아직도 일을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셋인데요? 그랬더니 85셋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85세 좋은가요?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막 떨릴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정년도 없으니까 길게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막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은퇴 준비가 안 되셨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분이 물어보셨어요. 땡땡땡 선배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회장님은 이제 그 빅데이터입니다. 그 많은 회원들의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런 동정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치과에서 부자 된 사람은 없어. 이제 약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치과에서 부자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치과를 해서 모은 그 노동 소득을 계속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제 버는 것과 돈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노동과 시간이 투입이 돼서 돈이 나오는 거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액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또 임시 수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노동을 계속 넣을 수는 없거든요. 노동을 넣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 몸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늙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임시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양동이로 이제 이고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양동이가 좀 클 수도 있겠죠. 요즘에 뭐 뭐죠? 그 개발자 연봉이 엄청 높더라고요. 막 그렇죠.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개발자 연봉이 여기 판교 가깝죠. 판교의 그런 연봉이 뭐 1억 5천, 뭐 아키텍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막 2억 3억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양동이가 큰 거죠. 시간이 투입이 돼야 나오는 수입이고요. 또 성격이 전혀 다른 수입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패시브 인컴, 자산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료, 이자, 배당, 로얄티, 연금, 저작권. 보시면 이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예금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이 있다면, 연금은 뭐 금메달 따면 연금도 나오죠. 금메달 하나씩 있으신가요? 또 저작권은 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자산이 있고 없고가 이제 자유하냐 부자유하냐 또 연결이 됩니다. 부자유인에는 계속 뭘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자의 정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거주하는 걸 빼고 뭐 자산 얼마 이렇게 하면 부자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 일 해도 줄어들면 빈곤층. 여러분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저기 고지서 날라올 것 같은데 아마 요쯤 어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캐시플로우 쿼드런트, 그 현금 흐름의 4사분면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왼쪽 위에 인플로이, 직장인을 얘기했고요. 왼쪽 아래 셀프 인플로이드, S를 얘기했고요. 오른쪽 위에 비즈니스 오너, B, 그리고 투자가. 왼쪽에 직장인과 자영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돈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시스템과 돈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프리덤,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이 오른쪽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투자가, 사업가.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어느 쪽에 있죠? 부자들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을 하시죠. 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큰 빌딩을 갖고 있거나. 그런데 이 책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산업 시스템의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 당신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기존의 시스템을 사라. 또 세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1번. 저도 한번 창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창업이, 저희 이제 파트너 리더님 중에 이제 박사님 계세요. 박사님이 벤처 캐피탈, 이렇게 창업하시려고, 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벤처 캐피탈 그 정식 프레젠테이션은 아니고 그 사장님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 받으려고 이제 그 사전 뭐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저런데 이런 아이템이 있다.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으시더니 그 벤처 캐피탈 사장님이 박사님 그러다가 암 걸리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은 자기의 모든 거를 이제 갈아 넣는 거죠. 사실 창업을 왜 하나요? 자기 행복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리스크도 너무 많고, 또 된다고 해도 또 안 되기도 하고. 예. 1번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사는 것. 사는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이제 그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면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3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메이가 뭐냐, 아메이는 아까 마트를 바꿔서, 그쵸. 마트를 바꿔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마트를 해도 1,000만 원 벌기 어려운데, 마트를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살펴보려면은, 이제 유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장은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요. 그 굴뚝의 스케일도 남다르죠. 예, 엄청난 매연과 함께 이런 이제 중국의 공장이고요. 이 밑에 공장은 이제 청주에 있는 LG 생활건강 정경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뭔가 정돈되고 좋은 공장인 것 같지만 또 굴뚝이 또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있는 공장은 어떤가요? 이건 미시간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공장입니다. 아메이가 유통회사인 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아메이는 미시간에 있는 제조 공장입니다. 450가지 생필품을 제조하고요. 그런 1마일의 기적이라고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1.6km.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1.6km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소비자는 이제 유통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는 없어요. 제가 공장도 가격으로 사고 싶다고 제가 이 청주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저 서울에서 왔어요. 주겸치약 2개만 주세요. 그럼 주나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거를 응대하는 게 비용이니까 공장에서는 그런 응대를 안 하겠죠. 아마 청주까지 가는 교통비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광고 유통을 거치게 돼 있고, 나는 이마트가 좋은데 주차도 편하고 푸드코트도 좋더라. 나는 백화점 물건이 좋던데. 나는 배송이 빨라야 돼. 나는 또 아메이가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아메이로 할래. 이렇게 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생필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평생 소비자입니다. 인간의 소비가 뭐냐 이제 정의를 봤더니 소비 행위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소비 안 하셔도 되죠. 내가 다 만들어서 쓰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신가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 어떤 분업화된 일이죠. 분업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래 효율이 올라가니까. 저도 치료하지만 제가 막 접수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업화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이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비 활동이라는 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생필품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생활필품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의식주는 이제 따로 부르고 위생용품, 가정용품 등을 생필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제 소비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걸 소비를 하느냐. 또 우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빨리 이제 직장 갈 때
바로 나가시나요? 일어나자마자? 늦었다고? 예, 다 씻고 나가시죠? 예,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또 씻고, 또 샴푸, 린스, 이런 것들 매일 쓰게 됩니다. 또, 아까 생필품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얘들아, 양치질은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이제 이렇게 안 되죠? 예, 하루에 양치질 3번 해야 되고, 예,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경기가 전쟁이 나도 아마 양치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필품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예, 써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스킨 로션만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크림, 에센스, 영양크림, 자외선,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 글로즈 엄청 많죠. 예, 저는 이제 치과에 사니까 칫솔 치약도 있지만 뭐 어드밴스된 거. 예, 또 이제 사회가 발전되면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영양제도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였는데 민영양제, 뼈영양제, 혈영양제, 뇌영양, 간영양제, 유산균도 아빠 유산균, 엄마 유산균, 아이 유산균, 뚱보 유산균, 예, 유산균도 너무 많습니다. 예,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점 아이템이 많아지는. 예, 또 퇴근해서 예, 요리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 다 생필품인데요. 아까 이제 안시정 리더님 얘기해 주셨어요. NUA 머니라고. 근데 어떤 분들 이거 아메이 머니라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메이에 꽂히면은 다 아메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메이 머니가 아니고 NUA 머니입니다. 누구나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써야 하는 돈을 NUA 머니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해마다 가정용품을 사들이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유통으로 돌아가 보면요. 전통적인 유통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물론 이 전 단계에 뭐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겠지만 공장에서 만들고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옵니다. 공장에서 200원을 들여서 만들고요. 유통을 500원, 800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700원에서 1000원에 전달이 돼요. 근데 아메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959년에 이 중간에 유통을 없애자. 불필요한 유통을 없애고 대신에 200원 들던 거 200원 들고 400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제품의 품질을 높여도 사람들이 몰라주잖아요. 광고 유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통을 소비자에게 다시 맡기는 그런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화했다가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이 되는 거죠. 원래 유통업자들이 가져갈 돈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환원되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는 누가 돈을 버나요? 위 모델에서는. 공장하고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죠. 이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아래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소비자가 1000원에서 살 거를 간략한 유통을 거쳐서 700원에 샀다. 나 300원 벌었네? 그렇게 싸게 사면 돈 번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구조로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원래 유통업자들이 가지고 가던 그 돈을 환원 받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 하시는 제 일은 아니죠. 예, 직거래하는 거구나. 나쁜 일은 아니네. 애니웨이 머니? 애니웨이 머니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 있다고? 근데 한 번 쓰는 거면 뭐 갈 수 있어. 근데 이들의 반복적인 소비는 이분들의 반복적인 소득이 되겠죠. 이분들의 반복적인 소비는 또 반복적인 소득이 될 거고. 반복적인 소비? 반복적인 소득? 죽을 때까지 쓴다고 생필품이니까? 죽을 때까지 일은 못할 것 같은데. 나 언젠가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일이 파이프라인 같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예. 혹시 일이 플랜 B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던 인생의 소득과 소비 곡선인데요. 빨간 선이 소비 곡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소비를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소비가 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지만 그렇지만 소비가 없어지진 않죠. 줄일 수는 없죠. 줄이지만 끊을 수는 없죠. 소비를. 그렇지만 소득은 어떤가요? 20대 후반, 30대 소득을 벌다가 또 60세 이렇게 넘어가면 소득이 끊어지죠.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환갑잔치하고 이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죠.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세인가요? 몇 세요? 100세요? 평균 수명? 현재 통계청. 예, 지금 86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리니어하게 계속 해가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90세를 돌파할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90세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고 당하고 뭐 빨리 뭐 이런 거 빼면은 좀 산다 하면 거의 뭐 100세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거냐. 나는 은퇴가 있지만 자산은 은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광고 시장, 광고 모델들이 가져가는 돈, 또 유통 시장, 모든 소매 유통을 합했더니 381조나 된다고 그래요. 아메이 매출은 지금 1조 2천억이니까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 그 ABO들에게 돌려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 봤더니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실 때 이스프링 물 마시고요. 또 샴푸, 아메이 샴푸 쓰고 세안제도 아메이 세안제, 화장품도 원펌 제품도 있죠. 설거지 할 때 아메이 퐁퐁 쓰고 글리스터, 치약.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내 캐시백 받아 억지로 쓴다. 그런가요? 쓰다 보면은 너무 명품이죠.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거 계속 쓰다 보면 다른 제품 못 쓰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그 아메이 그 모델에 보면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구정 광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정말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출근해서 또 영양제도 먹고 아메이 영양제, 아메이 차, 또 아메이 퀸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여왕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탁세제, 또 청소세제 이런 것들을 다 아메이 공기청정기. 저는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요. 공기청정기 하고 WX 먹고 많이 좋아졌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 막 코 막히고 이런 거는 참겠는데 저희 아이도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 코를 떼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공기청정기 또 영양제 먹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청구서가 다 한국 아메이로 되겠지만 이게 사재기 한 거 아닌가? 했지만 사재기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 체인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환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환원이 어떻게 되는지 캐시백 어떻게 받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룰이 있어요. 룰이 이제 사실 공정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그리할 수 있을 텐데 룰이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포인트를 합산하고요. 캐시백을 계산해서 다음 달 14일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PB와 BB가 있는데 PB는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BB는 화폐, 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이 비율이 매년 조정이 되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인데 처음에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좋은 장치가 있다. 지금 이제 한 1.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의 합산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요. 1차 보너스 보면 이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만 포인트 3%, 60만 포인트 6%, 120만 포인트 9%, 1000만 포인트 21%. 그래서 포인트 모으면 갖고 오세요. 합산 인정.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다운 몫이 있다면 남는 것을 가져가세요. 다운이 뭐냐면 나보다 늦게 가입하신 분을 다운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달에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는 포인트 모으며 갖고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3%. 20만의 3%는 6,000점을 6,000원, 이제 원이라고 하면 6,000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력의 합산이라는 건데, 내가 20만을 안 하고 내가 10만을 했어요. 그리고 A, B에게 5만씩 전했는데 A가 5만, B가 5만 썼다고 하면 나는 10만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가 나를 얼마로 보나요? 나를 20만으로 봐줘요. 나는 10만인데? 그러니까 합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노력의 합산. 내가 A와 B에게 전했던 이 노력들을 합산을 해준다. 이게 사실은 부자가 되는 그 길입니다. 합산해 주는 거.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하면 아까 그 85세 치과의사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일 길게 일하고 제일 열심히 하셨고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합산하는 거, 노력을 합산해준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만을 쓰고 A, B에게 전달했는데 A도 20만, B도 20만 썼을 때 그러면 각각의 캐시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내 입장에서는 포인트 모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나 20만 썼는데 A, B도 썼으니까 나는 60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6%. 그러면 60만에 6%니까 3만 6천 점이고요. 이게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여기 밑에 보니까 다운 몫이 있다면 남는 것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죠. 다운 몫은 A, B. A의 몫을 따져봤더니 20만이네요. 20만은 3%, 3%는 6천 점. 그래서 남는 거는 12,000점을 빼고 36,000점에서 12,000점을 뺀 24,000점. 내가 혼자 만약에 60만 했으면은 36,000점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혼자 한 60만이 아니잖아요. 같이 한 60만이기 때문에 몫을 빼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합산 좋아. 근데 나는 계속 합산만 되는 거야? 야, 한국 아메이 지금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한 사람들은 계속 합산되면 그 사람들만 좋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있고 나에게 전달해준 사람을 S라고 하고, 내가 A, B에게 전달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캐시백은 어떻게 되는지. S 입장에서 봤더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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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을 모은 거죠. 포인트 모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80만 가져갔더니 6%네요. 6% 4만 8천 점이고요. 4만 8천 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다운모가 아까 계산했죠. 60만에 6%, 3만 6천 점 뺀.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을 보면 나는 2만 4천 점, A, B 6천 점, 스폰서 12,000점. 그러니까 합산이 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알린 만큼 또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면 합산을 하고 다운 몫이 있으면 빼고 가져가게 되면,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S가 제일 높잖아요. 제일 80만이라고 먼저 있고, 그렇지만 또 빼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더 적게 가져가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20만, 30만, 40만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결국 어떻게 되죠? 많이 알린 사람이 만약에 합산되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지인에게, 그렇죠. 계속 이 사람이 알리면 알린 만큼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수입의 분배가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냈어요. 2명에게 알렸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서 6명에게 알린다고 하면 포인트 모으는 거니까 나까지 7명이네요. 7명 140만이고요. 140만 9%. 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6명에 6,000원을 빼고 가져가면은 9만 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캐시백 얼마 받았니? 나 9만 원 받았잖아. 나 6,000원 받았는데 너 얼마나 많이 쓴 거야? 나 너랑 똑같이 썼어. 나 20만 원 썼는데,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에 포인트를 합산한 다음에 다운 몫을 빼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너 만약에 캐시백 관심 있으면 너도 알리고 너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의 포인트를 합산해서 그쵸 다운 몫을 빼고 가져가면 돼. 그래? 고마워. 그래서 이제 A도 알리게 된 거죠. A가 근데 이제 저는 6명에게 알렸지만 A는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이제 4명에게 알렸다고. B도 4명, C도 4명. 이렇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한 그룹에는 5명이 있잖아요. 이게 6그룹이 있으니까 30명이죠. 나까지 31명. 31명이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나의 캐시백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620만이고 620만 15%. 그래서 다 빼주고 나면은 이런 혜택들까지 실제 이제 원으로 환산하면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이 만약에 그 본업 외로 들어오면은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포르쉐 한 대 뽑을 수 있나요? 포르쉐는 좀 어려운가요? 좀 카푸어되죠. 그래서 포르쉐 뽑으려면은 한 번 더 알려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전달해 3번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나까지 하면 총 79명이 돼요. 79명이 20만 점 썼다고 하면 1580만
예, 그리고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뺄 거 빼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들을 다 더하면 결국 원으로 환산하면 한 37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뽑을 수 있나요? 근데 그 계약하려고 봤더니 요즘에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시 주문하면은 지금 예, 뭐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또 이제 공급망 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야, 이게 되겠어? 뭐 동그라미 뭐 몇 개를 못 그려? 막 10개, 20개 그리지?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걸 듣고 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품도 좋고 나 캐시백 안 줘도 이거 쓸 건데. 그래서 와이프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2016년 12월 달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이양빈 있고 여기 이제 이 화살표가 이 정보의 전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원 가입을 6월 동안 이때까지는 이제 한 건 아니고 일단 이름만 올렸습니다. 이 가족들, 예, 가족들 이름만 올려놨고 어떤 액션을 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공부하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잖아요. 예, 그래서 홍수는 막아도 여자들의 입은 못 막는다. 그래서 좋은 거를 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예, 전달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좀 시각화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입할 때는 스폰서가 있어야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 월이 올라가면서 새로 가입되는 이 모양을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2017년 6월 이때부터 이렇게 한번 좀 부업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꾸준히 이제 인풋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8년도에도 또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다 보니까 또 좀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하는데 이제 또 조금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으로 표현된 게 있는데 이분도 이제 방사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전달만 일어나는 분들은 그냥 제품만 쓰는 거고, 예. 그런 게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방사선으로 하는 것들이 사업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18년도 이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이제 나도 하고 이제 그들도 하는 그 약간 이제 복리적인 효과를 예,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개개인으로 1대1로 하면은 사실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에 포인트를 아까 합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합산하고 다운 몫을 빼고 가져가면은 물론 빼줘야 할 몫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내 네트워크 같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게 그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빠르게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가 인풋을 계속 꾸준하게 넣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는 어디서 생기나요? 어떤 일관성에서 생기지 않을까요? 예. 일관성 있게 어떤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거부하죠. 처음에 거부하던 사람들도 한 1, 2년 지나고 너 아직도 하니? 나 뭐 필요한데?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늘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전에 뿌려놨던 것들의 어떤 수확되는 느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입력은 이제 2020년 이제 한 12월까지 해봤는데 이게 좀 노가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는데 2021년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막 입력할 때 되게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근데 이제 아메이에 그 헛수고가 없다더니 진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 되게 뭐 미약하죠. 예,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도 미약한 게 좋을까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옥장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이 전달된다면, 예, 제품의 감동도 같이 전달된다면, 예,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꼭 이걸 개런티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제품이 좋아서 매니아가 생긴다면, 예,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같이 한다면, 아마 스폰서님이 묻지 않아도 막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이분들 지금 급하시거든요. 예,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예,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 나 합산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지금은 별론데 좀 더 멋진 사람이 된다면, 예,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또 사귀어가서 한다면, 예, 그러면은 또 네트워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플랜도 같이 전달된다면, 예. 그래서 아메 수입의 특징은요, 매달 나온다고 하는데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먹고, 그쵸, 저기 바르고, 그쵸, 쓰고 다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줍나요? 예, 떨어지면 재구매를 해야 되죠. 떨어지면 재구매. 평생 쓴다고 합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회원도 증가, 계속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원도 증가하고 신제품이 또 계속 추가되죠. 근데 경험이 쌓입니다. 때문에 증가한다고 하고요. 예, 또 상속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예, 자산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 미국 가셨거든요. 저희 파운더스 에메랄드 스폰서님 계십니다. 지금 미국 가셨는데 스폰서님 계시면은 제가 양치 3번 하고 가셨으니까 휴 한 번 하고 뭐 그러나요? 네, 전혀 상관없죠. 스폰서님의 컨디션과 그렇죠. 여기서 내가 시작했지만 이 주변은 제가 아는 사람이겠지만 여기 끝에 있는 분을 제가 알까요? 이분이 쓰는 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자산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나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 내가 뭐 미국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도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쓰겠죠. 예, 그 번호는 또 아이들에게 가고. 예, 그런 상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못 받으면은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상속을 못 받으면 속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걸 안 해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이제 다르고요. SP, PPT. 제가 이제 명강사가 아닌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9시 30분이 지금 지났는데, 빨리 한번 5분, 10분 내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나 아메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아까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이랬죠. 근데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나 시간 부자로 살고 싶어. 이제 그 얘기였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30에서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15년 했거든요. 15년 하니까, 앞으로 15년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다가, 저는 그때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와이프가 아메이 한다는 게 어려웠지. 근데 와이프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만 하다 가겠구나. 시간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예, 여기서 뭐 성공의 기회를 아까 제공한다고 했는데 성공을 주면 더 좋겠지만 성공의 기회를 제품과 플랜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영상인데 이거 한 번만 보실게요. 이제 제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강북일 PD님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KBS 이분 김한성 리더님이세요. 이제 그 프리덤 그룹에서 이제 사업하신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됐죠. 근데 제 친한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구로 쪽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촌 누나가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막 오픈했을 때, 우리 누나 하는데?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래서 제가 사업 초반에 가서 많이 이렇게 얘기도 듣고, 예, 그래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분 이제, 연대 건축학과 나오셔가지고 건축사 일을 하셨어요. 건축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이제, 예, 아메이로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이 당시에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셨는데, TBS 3, 4 합쳐서 무려 이제 이런 33 대담을 년을 하는 근무하셨네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담이 뭐냐면, 그리고 아메이 많은 사업자들끼리 프로그램에 피드를 그래서 맡으셨는데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가 강북일이라는 알고 있는 분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것이 많더라고요. 알고 싶다. 대표적으로 그 그것이 알고 PD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방송 2년 전인가 다이아몬드 공부할 때 성취하셨어요. 기아 체험 예, 24시 그래서 등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은 하는 거죠. 작품들이 어떻게 있어요. 하게 되냐. 근데 제가 여기 좀 시사하는 바가 네, 있어서 인상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넣어봤습니다.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직업은 제보가 많아요. 제보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다단계 뭐 피라미드 이런 제보가 와서 우리는 제보가 오면 한 7, 8명, 10명 이렇게 조사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로 조사를 쫙 들어갔더니 한 달 만에 나온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더 깊이 내가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그 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 좋겠더라.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 거의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아이템은까지는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좋은데 나를 거기다 대입을 시킬 생각은 못했죠. 아니 나하고는 와이프 다른 통해서 거니까. 처음에 아시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한 1년 아. 정도 소비자를 했던 이현호 리더가 아메이 사업이 아이템이 참 좋은데 했으면 좋겠어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 속으로 참 기뻤죠. 신났죠.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먼저 한마디로 그냥 먼저 알고 계셨는데 이제 이현우 리더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제작팀에서 방송하려고 7, 8명이 한 달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뭔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근데 결과가 뭐죠? 그래서 방송은 안 됐지만 이게 방송에 충격, 그들에게 아무 문제 없더라. 그들은 좋겠더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쵸. 또 레드오션 되겠죠. 예. 그래서 눈치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남은 운의 영역이라고 하고, 선택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고, 행동은 용기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수 스폰서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될 듯 하지만, 어떻게 되죠? 세상 일은 안 되고, 안 될 듯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아멘은 어떤가요? 안 될 듯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될 듯 한데 안 된다고 하시나. 내가 하는 사업장이, 그쵸. 그래도 내가 그쵸.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 하는 일에 되게 자부심 갖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근데 왜, 다른 세상 일을 왜 안 된다고 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이쪽에 있어서 그렇죠. 직장인과 자영업의 영역에. 이제 우리가 노동을 투입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60세 이때 그냥 수명을 다 하면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될 듯 하다가, 사망에 이르면은, 된 거죠. 안 된 게 아니라. 근데 80세를 살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자산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리더님이, 여러분 메인잡 진짜 다이아몬드 같죠? 가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감정을 해주셨어요. 아메이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비즈니스 영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하고 또 직원들도 한 6명 있고 그래서 제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구나. 왜냐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사실 빠져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업체는 저희가 빠지면은 그냥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아메이는 처음엔 어떤가요? 처음에는 되게 자영업 같죠. 그렇지만 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이 수입과 함께 또 지혜롭게 파이프라인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유할 수 없다고 괴테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옳은 일인지 또 이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여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 치과에서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스템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일이고요. 내게 필요한 일인가? 자산이 필요한 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마켓을 바꿔 쓰는 일이고요. 불만족스럽다면 90일이면 환불하시고 만족한다면 계속 쓰시면 되고요. 부업 주위에서 자랑하면서 쓰시면 되고 여기처럼 공부하면서 자랑하게 되면 사업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는 아메이를 넘어선 자산으로서 아메이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에 작더라도 성격이 다른 수입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